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느 사회든 그 나름의 어떤 특성이 있지만 한국 사회는 그 완장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좀 강하다고 봅니다. 이제 권력이 교체가 되고 나면은 큰 권력이든 작은 권력이든 쥐게 되면은 그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눈에 도드라진 특징으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한국 사회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1983년도에 작가 윤흥길이 펴냈던 장편 소설 완장이라는 것이 당시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가슴 속에 갖고 있던 생각을 작가가 서술했기 때문입니다. 저수지의 관리인으로 취업한 종술이라는 인물이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그런 것을 아주 재미있게 묘사한 책이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 완장 문화라는 것이 뭔가? 우리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 완장을 차면, 다시 이야기하면 작은 권력을 쥐면 갑자기 돌변하여, 갑자기 표변하여 타인을 멸시하고 타인을 우습게 보고 어서대면서 온갖 악행, 온갖 좋지 못한 일을 범하는 것, 그리고 범하는 문화, 이런 것을 완장 문화 혹은 완장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주로 완장이 크게 눈에 드러난 것은 권력이 이동할 때죠. 일제 치하도 마찬가지고 6.25 전쟁 당시에도 좌와 우의 권력을 교체기에 완장을 차고 날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언하는 그런 기록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시죠. 그러면은 완장의 특성이 뭐냐? 완장의 특성은 첫 번째는 개인적인 거들먹거리, 어서댐, 이게 이제 첫 번째일 것이고, 그거는 그냥 개인적인 일탈이니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완장을 찬 사람이 특정 전문가 집단을 의도적으로 그냥 무시하거나 경멸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장을 찬 사람들이 권력을 휘두른 대상은 그 집단 전체나 그룹이 무력화되거나 무기력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단 전체가 자기가 수행해야 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까 사회 전체적으로는 낙후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장 문화를 우리가 이렇게 제거하지 않으면은 그 사회는 점점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또 계속 후퇴해가는 그런 사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들이 높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회라는 것은 사회 각 분야마다 제 기능을 충분히 잘 발휘해서 종합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완장과 완장 문화는 간섭과 개입,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간섭과 개입을 일컫는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년 사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청와대에 과중하게 권력이 집중되고 내각은 거의 무력화돼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한일 간의 그런 외교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그런 여러 사건도 보면은 청와대가 지나치게 외교부의 권한을 제어하거나 간섭하거나 지시하거나 진두지휘하는 그런 부분이 강하다. 국방부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목선 귀순 사건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모든 부분의 압도적인 권한을 청와대가 쥐고 청와대가 모든 것을, 제 시각에는 일종의 완장 문화의 화려한 그런 꽃핌 현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를 보시죠. 완장 문화가 아주 잘 발휘되는 그런 사례가 있느냐, 그 사례를 교육부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사례를, 교육부하고 이제 교육부가 완장을 차고 그 다음에 완장의 적용 대상은 이제 사립대학이 되는 것이죠. 6월 24일 날 대규모 사립대학 종합감사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계획은 결국 교육부가 유아교육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립대학 교육까지 모든 부분을 전반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을 뜻하죠. 모든 것은 자율성이 주어질 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자유와 자율성이 주어질 때 더 꽃을 피우게 되죠. 이렇게 후진된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후진된 방향에 대한 벌써 방향 제시는 문재인 정부가 들었을 때 공약 사항에 공영형 사립대 전환과 육성, 이 공영형이 왜 붙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립대학 앞에. 그런데 공영형, 뭐 영어로 표현하면 socialized college, 그렇게 보여 사회주의화된 대학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공영형을 좋아하니까, 공영형을 요즘에는 다 사랑하니까 이 방향이 올바른 것 같지 않지만 그렇지 뭐 가고자 하면 또 가야 안 되겠습니까? 첫 번째 보시죠. 공영형 사립대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7년도 8월 30일 날 국민권익위원회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학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만들어서 사학을 이제 옥죄기 시작합니다. 간첩 신고 기간하고 똑같은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2017년 12월에는 대학 재정 지원 사업 개편 계획하고 2018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추진 계획을 동시에 하면서 그 일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 사학 비리 문제를 크게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맥락이 다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2018년 4월입니다. 사학 비리 신고자 특별 채용, 그렇게 이제 미끼를 던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비리 집단도 아니고 사학 비리를 신고하면 특별 채용해 주겠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 대학에 계신 분들은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보시죠. 2018년 12월에는 2019년 업무 보고 장소에서도 또 한 번 업무 보고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이 사학 비리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올해 2019년 6월 7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교육부가 합동작전으로 아예 상설 기구를 설치합니다. 그 기구는 사학비리 부패 신고센터입니다. 그리고 6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부패행위 특별 신고 기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학비리를 내부 제보하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섯 번째 보면은 2019년 6월 24일 거의 이제 절정 클라이맥스입니다. 전방위 사립대학 감사를 실시하겠다. 이것이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즉 교육부를 통해서 사립대학들을 다루어온 방식입니다. 사립대학 당사자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비리 집단인가, 뭐 기업도 계속해서 뭐 10번 20번 이렇게 기업을 그냥 압수수색을 하면 그런 자괴감이 들겠죠. 우리가 비리 집단인가. 통제를 계속 강화해 나가는 거죠. 대학에 대해서 이토록 집요한 그런 이 감시 감독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통제 사회로 가는 건데 그건 반대 방향으로 가야 옳은 거죠. 미국의 대학들이 참 경쟁력이 강합니다. 뭐 여러 가지 요유가 있겠죠. 전통 문화, 뭐 인프라 이런 것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와 자율이 주어지기 때문에 꽃을 피운 거지 않습니까? 반면에 유럽은 통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대학들이 많이 쇠락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이 통제와 간섭과 개입이 아니고 자유와 자율이죠. 그럼 네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권력은 지배의 속성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 권력은 항상 제어돼야 되죠. 한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류 목사에서 아주 화려한 그런 기여가 상권 분립이라는 것이 권력을 제어하기 위한 리미티드, 제한된 권력이란 용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통제감을 증가시키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니다. 사립대학 같은 경우 특히 교육의 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자유와 자유를 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 나은 사회로 가는 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권력 구조 개편 작업들이 앞으로 본격화가 되겠지만 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라든지 검찰과 경찰의 그런 수사권 조정 문제를 할 때도 항상 목표가 뭐가 돼야 되는 거 아니까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자유를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력을 어떤 식으로 바꿔 나가면 좋겠느냐. 지금 의도된 대로 이미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과 청와대 권력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권력 구조가 개편이 되면은 그것은 또 역주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게 항상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방향은 간섭과 개입과 통제를 줄이고 더 많은 그런 권한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더 창의적인 그런 발상이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그 분야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도를 개편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완장 문화 이것이 우리 사회 뿌리 깊이에 남겨져 있지만 반드시 우리 세대는 극복해야 될 그런 과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